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에너지 지원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오늘 방송의 내용은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도 에너지 지원금을 꼭 받아야 된다라는 그 이유를, 또한 현재 진행상을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는요 20만원씩 나온대요. 무슨 내용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에너지 지원금이 나오게끔 나와야 된다는 그 주장을 하고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1월 26일에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죠.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30만원 지원하는데 소상공인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때 1월 26일에 발표했던 게 뭐냐면 에너지 바우처 30만원 지원한다 이러면서 금액을 2배 더 늘려줄게 이거였어요. 그러다가 1월 말에 그 다음에 2월 1일 날 정부가 또 하나 발표했던 게 비판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 차상위 계층까지 줄게 라고 또 대상을 넓혔습니다. 근데 그때 차상위 계층까지 준다고 했을 때 소상공인이 포함됐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진 거예요. 소상공인들 에너지 지원금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힘든데 1월 26일 날 제가 이거 운을 띄웠어요. 그랬더니 언론에서 실제적으로 그 이후부터 보도가 많이 됐죠.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에너지 지원금 필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실제 1월 26일 날 이 영상 방송하고 나서요,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주셨어요. 우리 조대균 여정가족님께서, 자, 소상공인들도 정말 힘듭니다. 날씨는 춥고 장사는 안 되고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고물가, 고금융 살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렇죠, 계속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취약계층입니다. 너무 힘들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 조대균 여정가족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매듭님께서는요, 소상공인들도 취약계층 맞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을 때 썰렁하면 안 되니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위해서 가게를 따뜻하게 해놔야 하니 난방비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지요. 여정님,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손님이. 그러니까 이제 와서 따뜻해야 되니까 난방을 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과 다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에너지 지원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우리 여정가족님들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어디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그랬더니 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난방비 비용이 부담된다라고 했던 소상공인 응답자 99%였어요. 다 그냥 난방비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악화로 인해서 매출은 하락하죠. 난방비는 상승하고 있어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매출 보세요. 85%가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전년 동월 대비 난방비 변동 물어봤더니 96%가 증가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답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별다른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난방 시간과 온도 제한, 기껏 하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별다른 대안이 없다가 35%.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앉아서 그냥 에너지 가격만 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죠. 가뜩이나 매출도 안 나오는데 비용만 나가고 있어요. 그럼 계속 적자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흘러가는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은요, 보세요. 정부가요,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는 게 원래 있었어요. 그건 매년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근데 대상자가요, 에너지 바우처의 구조는요, 수급권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수급권자만 받을 수 있는 게 에너지 바우처예요. 근데 이제 정부가 딱 발표했잖아요. 에너지 가격 오르니까 도와줄게 이러면서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2배로 올렸습니다. 올리면 뭐예요? 대상자가 딱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 교육급여 이런 수급권자인데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비판이 오니까 그래? 그래서 하나 대책을 낸 게 뭐였어요? 차상위 계층까지 더 늘려준 겁니다.
그것도 근데 한계가 있어요. 되게 좁아요. 많지 않아요. 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빠졌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단체들이 이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좋아, 지자체 단체들이 이제 나서는 거야. 서울시, 경기도 에너지 지원금 줄게 이러면서 이제 발표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이 수급권자예요. 저소득 가구만 지원하기로 지금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파주시가요,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놀라운 게 조건이 없어요. 전 가구 대상으로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을 줍니다. 얼마? 20만 원. 모든 가구예요. 파주시에 살고 있는 모든 가구, 소상공이든 자영업자든 거기에 계시는 어떤 분들 간에 모든 가구, 이거는 사람 수 아닙니다. 모든 가구야, 가구. 여러분 지금 파주시에 살고 계신 분들 20만 원씩 여러분 파주페이로 받습니다. 다음 달부터요. 3월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만 가구의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파주페이로 지급될 예정이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하고 사용 기한은 6월 말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진행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제 발에 불이 떨어졌죠. 오, 뭐야, 지자체 단체가 지원금을 주네? 막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기서 왜 빠지냐면, 지원금, 에너지 지원금을 주려고 했더니 준다고 보면은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고, 막대한 예산을 또 풀면은 뭐가 되죠? 물가를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문제냐면 중산층 계층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중산층을 도와줘야 돼. 중산층까지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중산층이 되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중산층으로 볼지가 이제 사회적 논란이 돼요. 보통 OECD 기준으로요, 여러분 중산층의 그 기준을 중위소득 75%에서 200% 사이로 봅니다. 이 중산층을.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중위소득 200%가 가구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가구 소득이 1,000만 원 넘어가는 게 200%예요. 중위소득. 그러면 가구 소득 1,000만 원 넘어가신 분들에게 에너지 지원금을 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더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바에야 하나의 답이 있지 않아요? 여기서 좋은 답이 있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 내용 잠깐 볼게요. 이렇게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보통 OECD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중위소득 75%에서 200% 사이를 보통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보통 OECD 기준으로 본다고 보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중위소득 200%면은요 네.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가구 소득이. 그러면 월 가구 소득이 1,000만 원 넘어가는 분에게도 이런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에너지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는 또 논란이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써서 줘야 되거든요. 예. 차라리 그럴 바에야 차라리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중산층의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은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에너지 지원금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정말 어렵거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중산층 주기에는 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에너지 지원금이 나와주는 게 낫다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이제 약간 좀 저는 희망을 걸어봐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분위기를 우리가 이게 여론 조성하고 조금 더 으쌰으쌰 한다 그러면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일단 정부와 여당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에너지 지원금을 준다 그러면 물가 자극한다는 거예요. 물가 자극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지원금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일리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어제였죠. 어제 이제는 그 통계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2%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는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전달 같은 경우에는 5%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 늘어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CPI 지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더 올랐어요. 지금 물가가요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는 추세였다가 다시 올라섰거든요. 이게 공공요금 때문에 그런데 저는 좀 심각하게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금통위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 달 열리는데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하는 건데요. 또 올릴 것 같아요. 0.25%포인트 정도 이번에 또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시장에서는 뭐 동결한다 이런 도 있지만은 물가가 올랐어요.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올랐습니다.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는데 물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에너지 지원금 풀면은 물가 자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푼다 이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현실적인 대안이 있죠, 여기서 딱. 전 국민에게 못 준다, 물가 때문에. 그러면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만 주면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물가 자극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그 에너지 지원금 몇십만 원 나오면 여러분 저기 뭐 하실 거예요? 뭐 소비하는 데 쓰실 겁니까? 뭐 가족들이 외식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세금 낼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땐 여러분 세금 낼 돈 없어갖고 아마 세금 내실걸요, 이거? 물가 자극 안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현실적인 대안이 물가 자극 안 하고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의 그 에너지 지원금을 풀 수 있는 방법은요. 정말 묘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부가 가질 수 있는 묘수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 그러니까 중산층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중산층 도와야 된다 하는데, 중산층의 개념이 되게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구소득 1,000만 원 넘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굳이 에너지 지원금을 줄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이런 가구소득 1,000만 원 넘어가신 분들이 아니라, 물가 자극도 안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에너지 지원금을 주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나요? 타당성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물가가 때문에 고민이라면 이게 하나의 묘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개인적 의견이지만 희망을 좀 걸어봅니다. 계속 압박을 한다. 계속 이렇게 지원금, 에너지 지원금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압박이 들어온다 그러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묘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우리가 기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감성적으로 봤을 때, 전 국민 다 도와주면 됐죠. 중산층 계층 도와주면 됐죠.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오르고 있거든요. 반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올랐어요. 저는 이거 너무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물가 자극 안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정말 별표 5개 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와 별개의 안건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그래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에너지 지원금 줄게. 대신에 손실보상 소급 적용 이거 턴키로 바꾸는 거다. 이거 대신해서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만약에 이 소급 적용과 연계해서 지원금이 나온다는 거는 거부해야죠. 그런 건. 노우 해야 됩니다. 아니 싫어 이래야 돼.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별개의 안건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이거고 소급 적용 문제로 가는 거고 에너지 지원금 에너지 지원대로 간다는 거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절대 여러분 앞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한테 뭐 지원금이 나오는데 소급 적용 이거 손실보상 소급 적용 대신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거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다. 이게 현재의 지금 쫙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은 저는 꼭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정말 물가 때문에 그래 뭐 대의적인 판단에서 안 받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이신가요? 아니면은 일단 소상공인 살리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원금이 나와줘야 될까요? 저는 뭐 중상층까지 도와줘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러분 댓글로써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이요, 그게 여론이 되고요. 생각보다 여정 채널의 댓글이, 여정 채널의 그 여러분의 이야기가 힘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 저렇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얘기한 대로 다 흘러가고 있죠. 우리 여정 가족님들께서 얘기한 대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주시고요. 같이 얘기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여정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오늘도 또 인사해야 되겠죠. 오늘도 빠짐없이 인사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꼭.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우리 인사하면서 기분 좋게 인사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법 기억하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